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북한의 공세 강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안, 더 강력하게 돈줄을 죄고 숨통을 죄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외에 더 강력하게 북한에 숨통을 죄겠다.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유엔 결의안이 금지한 그런 금수 품목을 다룬 기업들을 제재하는 건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더라도 금수 품목이 아닌 북한의 무역과 금융 거래까지 막겠다라는 것을 미국이 천명을 한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북한의 금융 서비스를 해준 그런 세계의 각국의 은행들은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겠다. 네. 미국 은행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없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을 다녀온 배나 비행기 이런 것들은 6개월 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아하. 물론 뭐 괌이나 이런 하와이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물동량을 막겠다는 겁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못 실어 나르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을 못 실어 나르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참 의미 있습니다. 무슨 군사 분야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경제 분야, IT, 에너지 이런 모든 사업까지 북한과 같이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미국이 제재하겠다. 이런 세 가지가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경제적 제재 가운데는 이란식 제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식 제재,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의 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제재가 되는 겁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수출품이 원유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의 수출을 막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나라의 금융기관은 미국하고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란이 손을 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2015년에 결국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아예 원유가 나오지 않고 거의 중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거의 원유를 다 사다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저게 큰 효과가 있는 게 유엔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경제제재 9번이나 그 결의를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크게 그게 없었잖아요. 가장 마지막 거 2375호 그게 북한의 수출량, 물동량을 한 3분의 1 정도 줄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원유와 함께. 예, 네. 원유도 3분의 1이죠. 그런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고 인민은행이 최근에 북한과 관련된 신규 계좌를 아예 개설을 하지 말라고 정부가 지시를 해서 지금 네.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카트에 중국이 동의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중국이 동참한다고는 전 세계가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약 1년에 60억 달러 정도 되는 북한의 무역이 거의 다 제로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제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3분의 1로 줄 수 예, 있다. 엄청 네. 많이 줄 수 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경제적 고통이 경제 제재가 있었지만 거의 고통이 없었다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북한의 경제적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란식 제재를 할 경우에 이란의 경우에는 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핵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안 소장님이 보실 때 이란식 제재를 할 경우에 북한에도 통할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통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변수입니다. 네. 뭐 무역도 90%, 원유 수입도 90%, 또 금융거래도 90%. 거의 북한 경제는 북한 현지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웃나라인 중국과 작동하기 때문에 네. 이건 이란식 방법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북한도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잘 적용하면 손을 들 것 같은데 바로 네.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아하. 결국 중국도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 제재에 지금 다가오고 있고 최근에 뭐 단동항에 누가 구속되고 이런 걸 보면은 중국도 이게 국제사회 보조를 안 맞출 수 없다 보니까 네.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몇 년 안에 김정은이 그 제재 임팩트를 견뎌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시행하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시행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의 전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택할지 미국을 택할지 하나만 택하시오. 이런 식의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order enhances the Treasury Department's authorities to target
any individual or entity that conducts significant trade in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with North Korea. Foreign banks will face a clear choice: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facilitate trade with the lawless regime in North Korea. 저게 사실은 북한을 선택할지 미국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라. 네.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저거. 맞습니다. 요번에 그 북한의 완전한 그 파괴를 얘기해서 네. 바로 중국이 바로 인민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네. 그래서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강하게 얘기했던 게 전부 다 목표가 북한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압박하기 위한 것인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은이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사상 최대 무슨 보복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미국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중국이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도대체 자기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끝까지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숨통을 조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숨통을 끊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속된 말로 빵 터진, 웃음이 터진 그 사연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냉랭했던 회담장이 화기애애하게 변하는 순간이었는데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부터는 유근영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당시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또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을 잘해 주셨고.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I'm very happy that you used the word deplorable. I was very interested in that word. I didn't tell them, I promise I did not tell them to use that word. That's been a very lucky word for me and many millions of people. 네, 되게 엄중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막 깔깔거리고 웃음소리가 막 터졌습니다. 개탄스럽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 통역사가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했답니다. deplorabl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개탄스럽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lamentable이라는 단어와 deplorable 나오는데 이 단어를 택한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웃음을 자아냈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통역하시는 분은 염두에 두고 디플로러블이라고 통역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단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유근영 기자 설명해 주겠지만 네. 저는 그 전에 좀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북한과의 대화 이걸 강조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죠? 한국이 유화 정책을 한 걸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미국과 일본의 강한 압박과 흐름과 좀 맞지 않는 네. 그런 거가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탄스러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에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좋다. 네. 이런 것을 표현한 정치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근영 기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개탄스럽다라는 영어 표현, 디플러러블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이 단어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이 단어 때문에 승기를 잡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근 회고록에서 네. 이 단어가 트럼프에게는 선물이었다. 네. 이렇게 회고할 정도로 굉장히 행운의 단어인데요. 그 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층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네. 지난해 그 미국 대선에서는 백인 노동자층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발끈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절반 이상이 굉장히 개탄스러운 집단이다. 네. 이런 폭탄 발언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어떤 백인의 보수층의 결집을 이끄는 어떤 빌미를 제공을 해줬고 아하.
트럼프가 역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통역하시는 분의 센스가 상대국 정상의 기분을 좋게 했고 그 회담장 분위기 자체를 띄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개탄스럽다라는 단어를 보통 디플러러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러멘터블이라는 단어는 8대2 비율로 2비율로 적게 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는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신 거라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가셔서 또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썼고 그게 마침 또 디플로러블로 이렇게 번역되고 해서 아주 그 외교적으로 굉장히 덕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통역하시는 분, 통역관들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이 정상회담이나 국제 외교 자리에서 동시 통역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그 자리 이후에 유명해진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제 박진 의원 같은 경우. 아, 박진 의원도 동시 통역. 그렇죠. 원래는 이제 동시 통역사를 정식으로 한 분 아닌데 네. 워낙 영어를 잘해 영어의 달인이라고 보죠. 제가 그 연설할 때 보면 아주 그 보통 미국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는 정도의 유머를 섞어서 영어를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5년 동안 계속 이제 통역을 했는데 네. 그때 1993년에 에이펙 회담에 갔을 때 클린턴 미국 당시 대통령이 네. 당시에 이제 와인을 가지고 네. 전체 토스트를 하면 건배를 하려고 했는데 와인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딱 건배를 하려다가 와인이 준비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박진 의원이 거기서 여기 생수가 마침 퍼시픽 워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생수. 네.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태평양 생수가 있습니다. 네. 이 태평양 얼마나 큰 이름입니까? 네.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물로써 건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재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여소영 그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여소영 지금 과장이 있거든요. 네. 외교부에 이제 여소영 과장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대만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아주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원자바오 총리가 있었을 때 같이 통역을 했는데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통역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중국어 어디서 배웠느냐. 네.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서 통역을 가장 잘한다. 이렇게 직접 칭찬을 할 정도로 아주 통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소영 이 외교부 지금 직무연수 과장으로 있는데 이 통역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마음대로 걸 수가 없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상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 가겠다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그리고 뛸 일이 많아서 굽이 높은 신발을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튀는 색깔의 옷을 입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튀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무채색의 옷을 입어야 된다. 통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도 요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소영 저 과장의 지금 옷 보세요. 네. 하얀색하고 검은색 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누구도 거기에 주목을 끌지 않을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거고. 네. 제가 물어보니까 어느 때는 하루 내내 자기 이 가방에다가 배가 고플 거에 대비해가지고 되게 이제 바나나를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때는 바나나 한 개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 개 먹고 계속 통역해요. 왜냐면은 점심시간 통역해야죠. 그 다음에 바로 또 대통령 일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가서 통역을 해야 되면 네. 점심시간에 밥을 주면서 통역을 하죠. 그 뒤에 살짝 뒤에서 통역을 해야 되죠.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네. 물만 조금씩 먹는 정도니까 네. 그런 것들도 훈련을 스스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유근영 기자 이 청와대 출입하니까 제가 하나 물을게요. 아까 디플로러블 단어를 써서 재치 있게 분위기를 띄웠던 그 통역관은 혹시 아는 분인가요? 어떤 분입니까? 제가 아직까지 친분은 없는데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외교 일선에서 경험이 많고 아. 또 저 단어를 아마도 준비했을 정도로 아. 굉장히 재치가 있는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외교부의 김종민 씨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3년 있을 때 같이 워싱턴 대사관에 지금 저분이요. 김종민 통역관이군요. 예. 지금 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도 통역을 했었습니다. 네. 영어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 통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그만큼 센스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냉랭했던 정상회담 분위기를 한 단어로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줬던
통역관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저게 큰 효과가 있는 게 유엔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경제 제재 9번이나 그 결의를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크게 그게 없었잖아요. 가장 마지막 거 2375호 그게 북한의 수출량 물동량을 한 3분의 1 정도 줄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원유와 함께. 예, 네. 원유도 3분의 1이죠. 그런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고 인민은행이 최근에 북한과 관련된 신규 계좌를 아예 개설을 하지 말라고 정부가 지시를 해서 지금 네.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카트에 중국이 동의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중국이 동참한다고는 전 세계가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약 1년에 60억 달러 정도 되는 북한의 무역이 거의 다 제로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제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3분의 1로 줄 수 예, 있다. 엄청 네. 많이 줄 수가 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경제적 고통이 경제 제재가 있었지만 거의 고통이 없었다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북한의 경제적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란식 제재를 할 경우에 이란의 경우에는 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핵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안 소장님이 보실 때 이란식 제재를 할 경우에 북한에도 통할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통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변수입니다. 네. 뭐 무역도 90%, 원유 수입도 90%, 또 금융거래도 90%. 거의 북한 경제는 북한 현지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웃 나라인 중국과 작동하기 때문에 네. 이건 이란식 방법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북한도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잘 적용하면 손을 들 것 같은데 바로 네.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아하. 결국 중국도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 제재에 지금 다가오고 있고 최근에 뭐 단동항에 누가 구속되고 이런 걸 보면은 중국도 이게 국제사회 보조를 안 맞출 수 없다 보니까 네.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몇 년 안에 김정은이 그 제재 임팩트를 견뎌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시행하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시행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의 전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택할지. 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북한의 공세 강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안, 더 강력하게 돈줄을 쥐고 숨통을 쥐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외에 더 강력하게 북한에 숨통을 쥐겠다.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유엔 결의안이 금지한 그런 금수 품목을 다룬 기업들을 제재하는 걸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더라도 금수 품목이 아닌 북한의 무역과 금융 거래까지 막겠다라는 것을 미국이 천명을 한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북한의 금융 서비스를 해준 그런 세계의 각국의 은행들은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겠다. 네. 미국 은행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없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을 다녀온 배나 비행기 이런 것들은 6개월 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아하. 이런 거 미국을 택할지 하나만 택하시오. 이런 식의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order enhances the Treasury Department's authorities to target any individual or entity that conducts significant trade in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with North Korea. Foreign banks will face a clear choice: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facilitate trade with the lawless regime in North Korea. 저게 사실은 북한을 선택할지 미국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라. 네.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저거. 맞습니다. 요번에 그 북한의 완전한 그 파괴를 얘기해서 네. 바로 중국이 바로 인민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네. 그래서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강하게 얘기했던 게 전부 다 목표가 북한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압박하기 위한 것인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김정은이가 강하게 반발하고 사상 최대 무슨 보복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괌이나 이런 하와이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물동량을 막겠다는 겁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못 실어 나르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을 못 실어 나르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참 의미 있습니다. 물론 군사 분야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경제 분야, IT, 에너지 이런 모든 사업까지 북한과 같이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미국이 제재하겠다. 이런 세 가지가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경제적 제재 가운데는 이란식 제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식 제재,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의 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제재가 되는 겁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수출품이 원유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의 수출을 막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나라의 금융기관은 미국하고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란이 손을 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2015년에 결국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아예 원유가 나오지 않고 거의 중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거의 원유를 다 사다 쓰는 거니까